피해를 못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당장 내 손에 배상받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판결문 들고서 집행하시면 돼요. 민사소송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빡쳐가지고 아이씨 너무 가격하다. 형사배상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알려드리면 변호사 할 게 뭐 있죠? 그렇지만 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택TV 문종택 변호사입니다. 전청조 사기 사건에서 보였듯이 일반인들 사기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하고 맞고 상해 입으면 치료비 나오죠. 자, 사기당해서 사기 피해 맞아가지고 범죄로 인해서 치료비, 현실적으로는 그런 돈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전청조가 예전 범죄에서 2년 3개월 빵 갔다 왔는데 사실 피해자들은 마음의 울분이 그것 때문에 조금 풀리겠지만 피해를 못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때문에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 손에 배상받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보다 알아두면 오히려 더 좋을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조인이고 법하는 사람은 법에서 시작하죠. 제가 문종탁TV 시그니처인데요. 조문을 띄워놓고 제가 보면서 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있는데요. 제 머릿속에 있겠죠. 조금 보는 것도 있겠지만. 소송 촉진들에 관한 특례법, 특별법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변호사의 능력인데요. 형사 배상은 다 아는 거니까. 모르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자, 보십시오. 소송 촉진들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법은 조문에서 요건들이 다 나와요. 요건이 나오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요건을 볼까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다음 각호의 죄. 다음 각호가 지금 밑에 보이십니까? 1호 있고, 2호 있고, 3호 있고. 이런 거 법조문 다 찾아가야겠네요. 어쨌든 다음 각호의 죄가 요건입니다. 이 각호의 죄에 해당 안 하면 형사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없겠죠.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렇죠. 유죄가 돼야지 무죄인 사람한테 배상 명령을 받을 수는 없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은 직권에 의해요.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요. 예, 살인당했으면 극단적인 일인데 상속인이 신청을 해야겠죠. 자, 봅시다. 피고 사건의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건 안 되겠죠. 직접적인 거. 보통 일반 손해라고 하는데 일반 손해만 가능하겠죠.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 각호 범죄는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심 형사재판 할 때 이 사람한테 재산범죄 이렇게 당했으니까 형사배상 신청을 해가지고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또 2항 보이십니까? 이런 거 잘 안 알려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1항에 규정된 그 외의 죄에서는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된 손해배상에 의하여도 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여러분 집행부탁을 안 한 이상 합의 이렇게 됐으면 또 이 사람이 배째 안 줘 이랬을 때는 또 민사소송에서 집행권을 획득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아예 합의서를 들고서 자 형사배상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배상명령에 넣어주세요. 그럼 넣어서 그게 집행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력을 갖게 된다. 어렵죠? 이거 갖고 집행문 받아서 걔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 공판 절차에서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있는데 4심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빼고 1, 2심에서 1심에서 바로 하는 게 좋겠죠. 법원이 이 사람 유죄네, 나쁜 놈이네, 너 나쁜 짓 했는데 사기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 아니면은 나 얼굴 때려가지고 이거 상처 났으니까 치료비 이거 배상해, 아니면은 둘이 이렇게 합의한 거 맞네, 그러니까 이거 금액에 대해서 배상해,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형사 판결문에 형사 배상 이렇게 하라고 집행 권한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문 들고서 집행하시면 돼요. 민사소송할 필요가 없겠죠. 형사 피해자가 막 민사소송까지 하고 그러면 힘드니까요. 제가 뭐 공익으로 국선 변호인 봉사도 사선하고 병행하면서 8년 넘게 했는데 공익적인 목적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소하시는 분들은 수사 단계에서는 안 되고 형사 공판으로 넘어갔을 때 형사배상 명령 신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뭐 호별로 찾기 귀찮으실 테니까 제가 되는 범죄들을 쫙 한번 읊어드릴까요? 먼저 신체에 관한 죄입니다. 맞았으니까 치료비 되니까 상해. 근데 둘이 실명이 됐다 그럼 중상해. 죽었다. 끔찍하네. 맞아 죽은 거죠. 상해 치사. 폭행 치사상. 뭐 결가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변호사 될 게 아니니까 그런 죄명이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교통사고 내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고 상해의 의도가 없는데 상해가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이제 재산범죄로 넘어가는 거죠. 재산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범죄들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있는 게 절도, 사기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절도가 있으면 강도도 있겠죠. 사기가 있겠죠. 공갈이 있겠죠. 횡령 있고 뱀이 있고 손괴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실 손괴는 없는데 내가 빡쳐가지고 아이씨 너무 과격합니다. 부셔버리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손괴 뭐 벌금 나오면 뭐 할 겁니까? 벌금은 나라에 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형사배상명령 신청해서 내 핸드폰 깨진 거 수리비도 같이 배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형사배상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형사가 다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이 범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내신 다시 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기는 대법원 가기 전까지 1, 2심, 1심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배상명령 효력 나오죠. 아까 전에 조문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줄친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1, 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유죄 판결 선고할 때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인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필요비에 대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배상을 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상을 명한 것이 집행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판결문 갖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왜 다 넣지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배상명령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조문에 있습니다. 보시죠. 같은 소송 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 제25조 중에서 제3항입니다. 법원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배상명령을 하면 안 된다.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냥 뭐 만연하게 배상해 주세요 그러면 금액 계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죠. 자,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지? 이 범위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겠죠. 그리고 사후는 뭐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건데 공판 절차에 현재 지연할 우려가 있거나 배상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 판사 생각할 때 적당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편하고 좋은 배상명령 신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하는 거 알려드리면 변호사 할 게 뭐 있죠? 그렇지만 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양식에 맞춰 쓰시면 됩니다. 양식 댓글에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양식 다운받아서 써보세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용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조문 보실까요? 소송 촉진대 특례법 제26조 배상 신청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됩니다. 첫 번째, 피고 사건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이래야지 이 법원도 넘버링을 해가지고 우리 사건이 여기구나 해서 그 재판부에 보낼 거 아닙니까? 성명과 주소, 대리인 성명과 주소. 신청인 노출될까 힘드시면 대리인, 변호사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 대상과 그 내용, 그러니까 금액 얼마를 배상으로 청구한다. 왜 이게 발생하는지 써야 되겠죠. 조문까지 뭐 들어가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피고인이 한 명이면 법원용, 피고인용에서 2부를 내면 되고, 피고인이 뭐 2명이면은 피고인 2명용, 법원용에서 3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직 형사나 뭐 이런 것들은 전자소송 잘 안 되고 좀 종이로 하게 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면은 전화하셔서 유료 상담 받으시던가, 여러분이 바쁜데 이런 거 다 하고 앉아있고 범죄 막 배상 막 이렇게 골치 아프죠? 변호사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참고로 배상명령 잘못해서 각하되면 피해자고 하더라도 각하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도 없고 동일한 배상 신청 할 수도 없으니까 한 번 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면은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공판기일 통지가 된다는 것인데, 보통 민사는 그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형사는 공판 기일이 잡힙니다. 근데 일반 고소인들한테는 공판기일을 알려주지 않는데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공판기일을 알려줍니다. 그럼 가면은 뭐 범죄자 얼굴 한 번 더 보고 오나요? 출석했냐고 판사가 물을 때 출석했습니다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발언 필요하면 발언하겠다고 해서 발언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판결문 받으러 직접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상명령 신청하시면 판결문 우편으로 집으로 배달되죠. 자, 오늘 전청조 사건 얘기하다가 형사배상명령제도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 문종탁TV 구독자분들은 범죄 피해자가 되신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범죄 피해자 되셨으면 고소해서 꼭 처벌시키시고,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 받으셔야겠죠. 변호사한테 좀 더 돈 들이셔서 배상명령 신청도 같이 하시는 거를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